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무죄로 뒤집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이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장 대표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대법원을 향한 무리한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올린 글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링크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을 X에 남긴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드라이브에 관한 야당의 겁박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투기성 보유에 대한 상응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글을 SNS에 적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해도 괜찮지만 자가 주거용과 달리 투자 투기용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은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등은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글 말미에는 사족이라면서 자신은 퇴직 후 돌아갈 집을 가진 주거용 1주택자라며 다주택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팔아 무주택이 되라는 말이 아니니 내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야당의 겁박 주장에 정면 대응하며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을 우려해 이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의제를 확장해가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이번 기회에 팔라며 정책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새벽 SNS에 공유하며 황당한 증거 조작,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첫날 SNS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걸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가 나오자 장동혁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며 다주택자가 제발 저린 꼴이다. 장 대표도 몸이 6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당사자가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부동산은 대국민 겁박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SNS나 공개석상의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에서 매입 임대까지 그 대상 역시 확대하고 있는데요. 정권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강공에 나선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투기성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시작된 부동산 드라이브. 이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한 경고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새 혜택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연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인데 그 근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간 정상을 벗어난 것은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라는 오점을 남긴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가 명운을 가를 부동산 안정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정권 초기인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할 국정 동력이 가장 세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해도 효과도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임기 초에 있는 이 1시간하고 중반, 후반에 있는 1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정부의 부동산 강공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이 같은 드라이브에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체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와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 등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로남불 논란에 역린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지 4년 뒤 부동산 안정이라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청 간의 파열음이 잇따른다는 지적에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한 팀으로 원활히 입법과 정책이 실현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충남 간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통합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